여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자들은 안전하게 살고 있을까? 여자들은 행복할까? 여자들이 궁금한 부산에 살고 있는 20, 30대 여성들의 이야기. 여자들의 식, 주. 여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들의 네트워크 2부에도 놀러와 주신 청취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금정산 김타이거 금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엑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90년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마니또 문화였는데요. 저에게도 중학생이던 시절 엑선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를 짓궂게 괴롭히던 남자애들을 엑선이가 쫓아가서 막 때려줬던 기억이 나요. 또 제가 제키팬이었거든요. 그걸 알고는 학교 내 제키팬끼리의 만남도 주선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엑선이 덕분에 제가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어른이 된 지금 지갑에는 명함이 빼곡히 꽂혀 있고 카톡 친구는 100명이 넘어가니까 내가 인맥 관리를 잘하나 보다 싶었죠. 그러나 남자 동기가 부장님 네트워크로 승진의 기회를 더 빨리 낚아채는 걸 볼 땐 엑선이들이 너무나도 생각나곤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곧 재산이자 미래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커리어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주고받고 가끔은 그냥 속 얘기를 부담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여성 네트워크의 갈증을 느꼈는데요. 오늘 저와 같은 갈증을 가진 3명의 여의주 멤버가 함께합니다. 우리들의 현재를 전시해보고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자 각자의 집에 딱 앉아서 노트북 딱 펴고 마이크 딱 켜고 그렇게 모여주셨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하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싶은 누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 엔잡러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의 맥을 찾아가는 소나입니다. 네, 새삼스럽지만 오늘 모인 여의주 멤버들을 보면서 인문학 카페에 가입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서가 취미인 동족들을 만나고 싶어서 가입한 모임이 이렇게 밖에까지 세계관이 확장될 줄은 전혀 예상 못했었거든요. 제가 좁은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쪽에 좀 가까운데 그래서 좀 회사분들이랑 특별한 사적 네트워크도 없고 부산에서 좀 심심하고 외로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덕분에 부산 생활에 재미를 좀 붙여서 제 자아도 그렇고 제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모두 안심하고 있습니다. 부산 와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인문학 카페에 가입한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참여하고 계신 다른 네트워크 모임이 있으시다면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금타님 말씀에 진짜 동의하는 게 저도 그 타지에서 약간 옮겨 다니면서 오래 살아서 부산에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독서 모임으로 취미도 잘 맞고 또 말도 잘 통하는 분들을 만난 게 진짜 꿈만 같아요. 지금 요즘 생각해도 진짜 와, 그때 용기 내서 소모임 찾길 잘했다 하는 생각을 매일 하거든요. 진짜 올해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또 독서 모임으로 시작해서 그 안에서 또 재테크 모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게 팟캐스트 팀까지 만들어지기 전까지 진짜 추진력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이상적인 네트워크의 힘 중 하나인 것 같거든요.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 같은 거. 그래서 진짜 저 좀 더 빨리 여성 네트워크의 힘을 접하지 못한 게 진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저는 이 모임이 여성 네트워크로는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에도 참여해보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마음껏 나가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집에서 앉아가지고 각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네요. 맞아요. 저도 제일 지금 열심히 하는 모임은 저희 독서 모임이랑 이 파생된 모임들이고요. 월에 한 번씩 동정업계분들이랑 식사 모임을 가지기로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취지는 식사하면서 업계 정보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좀 친목을 다지고 싶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시작하려고 하는 동시에 코로나가 터져서 못 만나고 뭐 하다가 또 못 만나고 이래서 사실 거의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건 여기 모임인 것 뿐인 것 같네요. 아, 맞다. 이지님이 동정업계 분들이랑 모임을 직접 만든다고 하셨었죠.
모임을 운영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따로 있으세요? 네. 또 모임원분들은 다들 뭐 부산 분들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 모임을 하게 된 이유가 업계를 나오고 나서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스터디에 들어가게 됐는데 참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제 스터디가 정착이 되면서 이게 저 안에 네트워크가 되더라고요. 그냥 항상 공부만 하던 모임이었는데 친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게 되고 사적인 시간도 갖게 되고 하면서 네, 이게 이직할 때 정보라든지 다음에 뭐 취업 알선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스터디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느껴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때도 한편으로 밥 먹는 모임을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공부하는 게 가끔 너무 지겹습니다. 맨날 만나서 논문 보고 스터디하고 이제 그런 것들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게 한 거의 5년 가까이 했거든요. 오, 오래 하셨네요. 진짜 오래 했어요. 5년 가까이 했고 그래서 제가 근무를 더 하게 되면서 저는 나오고 제가 나오면서 이 모임이 없어졌는데 그러면서 제가 모임은 하고 싶은데 스터디는 안 하고 싶다. 이래서 밥 먹는 모임을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만들어주니까 제가 먼저 시작하게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모두 부산 분들로 구성하려고 했는데 타지에서도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타지 분들 창원, 김해, 포항 정도 이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예요. 와, 포항은 머네요. 아, 그러네요. 한 달에 한 번이면 되게 꾸준하게 모이시는 거네요. 네, 네. 맞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취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여의주가 독서 모임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여의주 멤버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독서 모임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모임도 와, 부지런하셔. 그 모임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것도 한 2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독서 모임에서의 경험이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고, 또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고, 또 때로는 저랑 반대되는 의견을 들을 때조차 전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이게 맞아. 시야가 그게 진짜 넓어진 좋죠.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젠더 의식이라던가 그 사회를 대하는 시각들이 좀 많이 통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나눌수록 얘기를 나눌수록 되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좀 맞아, 들더라고요. 시원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대화를 나누게 네. 되면은. 왜냐면 그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좀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런 뭐 성인지적인 관점이라던가 어떤 정치나 이제 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들어보면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맞아. 네, 근데 뭐 물론 상대방도 저를 그렇게 느꼈겠지만 제가 그렇게 네, 느낄 만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충돌이 싫고 이제 싸우는 게 싫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쌓이면 되게 숨 막히거든요, 사람이. 그쵸. 가끔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입장에선 듣기 싫은데도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 듣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독서 모임에서는 서로 생각이 통하니까 제가 훨씬 더 많이 배운 것도 있었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 그 독서 모임에서도 저 정말 제일 잘하는 일이 여기 가입할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참 진짜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한 번 좋은 경험을 하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걸 해보고 싶어지잖아요. 그쵸. 내가 정말 좋으니까. 맞아요. 네, 좋으니까. 저도 이제 그 경험이 모임이 좋으니까 다른 독서 모임도 한번 가입해볼까 해서 들어온 게 이 이제 여의주 모임이, 그러니까 인문학 카페 독서 모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똑같이 여기 가입한 게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여의주고요. 또 사람들끼리 제일 가장 많이 소통하는 것도 여의주예요. 맞아. 저도 그래요. 네. 여초 직장 세계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네트워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첫 번째 취미 네트워크, 두 번째 직장 네트워크로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네트워크가 어떤지도 궁금해집니다. 혹시 저희 중에 여초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요. 되셨다. 저 다닙니다. 이진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신 거죠? 아, 맹독해 목소리가. 퇴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그럴만하죠. 좋은 거 아니에요. 퇴사는 좋은 거죠. 지금 청취자분들께 TMI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일단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다들 일하고 모인 데다가 바로 지금 30분 전에 독서 모임도 화상 채팅으로 하고 온 상태여서 그러니까. 목소리에 다소 힘이 없더라도 너를 네. 위해 부탁드립니다. 약간 마라톤 뛰고 온 느낌이라서. 저는 사실 제가 남초를 다니니까 어. 개인적으로 여초 직장 분위기가 정말 궁금해요. 얘기는 많이 듣죠. 근데 뭐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총 5군데 회사를 다녔는데 우와. 많이 옮기셨네요. 예. 제가 인턴도 사실 3번 했고 정규직으로 일한 곳도 2군데 네, 희한하게 그 곳들이 다 남초였어요. 5군데 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남성적인 네트워크에 좀 더 익숙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초 직장 다니시는 분이 계신다니까 여초 직장 세계의 네트워크는 어떤가요? 뭐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저도 지금 회사하는 사무실에서 아직까지는 저 혼자 일하고 있거든요. 그 외는 다 남자분들이고. 근데 이제 소규모라서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택배 회사에서 일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완전 남초죠. 그래서 저도 여초에서 근무한 경험 없기 때문에 좀 되게 궁금합니다. 그쵸. 저는 어딜 가든 여초밖에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일하면서 간혹 남자분들을 만날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어쩜 저런 사람들이 다 있고 싶은 사람들만 남자였어요, 진짜. 막 사람들이 인터넷에 막 여자 가지고 막 여왕벌이니 뭐니 호칭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일하면서 그런 거는 사실 잘 못 느꼈고, 근데 일할 때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만난 그 남자분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뭐 면접을 갔는데 회사 마치고 너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하는 거라든지. 면접을 1시간 봤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뭐지? 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뭐 껄떡대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그 트러블이 생기면은 약간 좀 폭력적인 행동이 나온다라고 안 좋은 거 하더라고요. 모아놨어. 그쵸. 그리고 뭐 일하면서 자는 사람도 봤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거. 그냥 자는 거예요, 대놓고? 아니, 대놓고 잔지는 몰랐어요. 나는 네. 내일을 하느라 바빠서 몰랐는데, 아니, 내가 진짜 아직도 그 소름 끼치는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출근을 했고, 그날에 네. 출근을 하는 사람은 저랑 같은 동기밖에 없었어요. 오전에 잠시 네네. 일할 때. 그래서 우리 둘이서 엄청 여유로웠거든요. 둘이서 오늘 떡볶이를 먹을까 뭘 먹을까 막 얘기를 하는데 저기서 사람이 나와.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나와. 알고 보니까 주무시고 계셨던 거야. 알고 보니까 진짜 너무 웃겼던 게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럼 기소 본능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회사로 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무슨 끔찍한 혼종이야. 그러니까 그 전날 술을 많이 드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술 먹고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약간 소름 끼치는 일들을 겪고 나니까 너무 이상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남자분들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 안에 그런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일하면서. 그쵸.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좀 막 너무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여자분들이랑 일해서 막 남들이 오히려 막 너 여초 직장이라서 너무 피곤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렇게 거의 대부분 여성들의 커뮤니티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이상하다. 그래 이상한 사람일 수 있지. 이 정도지 막 여자들이랑 일 못해 이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 인터넷 찾아보면 여초라도 오너가 남자가 많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너도 여자입니다. 네. 오너가 여자인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나중에 내가 사업체를 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언제까지 이 사람들 밑에 있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일은
그런 일들 말고는 없었고요. 그냥 뭐 일하고 무난하고 오히려 회식도 밥만 먹고 딱 헤어지고 점심 때 모여서 밥 먹고 아니면은 뭐 잠시 커피 마시는 타임 가지거나 그거 말고는 없어요. 뭐 TV에서 막 그 특유의 그런 매체들 많잖아요. 막 여성들끼리 있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들을 사실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쵸? 환경이. 전 작년에 퇴사한 회사가 첫 직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 직장일 것 같아요. 전 남 밑에서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전 직장이 딱히 여초라고 하긴 그런데, 그 약간 젊은 사람들 비율이 높고, 여성분들 비율도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회사 자체가 타 회사에 비해서 조금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이기도 했고, 제가 퇴사할 때쯤에는 사내의 부당한 성희롱이나 뭐 불링 같은 거를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람들이 잘 이용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게 표면적으로 좀 잘 지켜졌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수면 아래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스토리들이 많죠. 뭐 아름아름 알게 되는 것들 그런 건 있는데 근데 그 시스템의 형평성이나 효율성은 사실 진짜 좀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거든요. 저도 그거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100% 신뢰하지 않아서 딱히 이용을 안 했고요, 저도. 근데 시도 자체는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 스텝 나아가는 거니까 이 시도는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딱 입사했을 때 초반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못 던지는 분도 계셨고, 욕먹을 때도 있었고, 제가 잘못한 거 아닌데, 아니, 네가 잘못했니? 이러면서 막 종이 던진다든지 약간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마 바로 이렇게, 쟤 여기다가 리포트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회사가 변하긴 하더라고요, 조금씩이라도. 그쵸. 회사가 그런 부분을 조금씩 바꾸려는 노력이 있다는 게 저는 거기에 진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좀 표면적이더라도 사내 성희롱이나 불링을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단 시도가 되고 보는 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전 들어요. 그리고 이진님께서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여초 직장 분위기가 굉장히 일단 산뜻하고 좀 자율성이 보장되고 네. 각자의 영역이 존중받는 수평적인 사내 분위기 느낌이 난다고 전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다니는 남초 직장에서는 담배랑 술을 같이 안 하면 좀 그분들의 네트워크에 안 끼워주더라고요. 맞아. 네, 또 어떤 남자 동료분은 담배를 안 피우는데도 일단은 흡연자들이 담배 피러 가자 이러면은 흡연실로 막 따라가세요. 그럼 그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뭐 처제란 뭘까? 힘들다, 힘들어. 나의 호흡기 건강의 안녕보다 인사고과가 더 상위 개념인가? 막 그런 생각도 간간히 들고 네. 뭐 저는 담배 냄새가 너무 곤욕스럽고 굳이 막 다른 사람들한테 흡연자로 오해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또 그런 거 너무 싫고 그래서 그런 신용까지는 네. 못 따라 하겠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담배 타임이랑 회식 자리에서 정말 많은 그 사업이나 업무 관련한 디테일들이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맞죠. 뭐 맞아. 농담으로라도 네. 너도 담배 배워. 야 금타 너도 담배 배워. 이런 말씀도 진짜 많이 하시고 웃긴다.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다 좋아요. 뭐 다 좋은데 저한테는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저한테까지는 전달이 안 오는 거죠. 나중에 뭔가 내가 모르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야 너 이거 지금 알았어? 뭐야 너도 그럼 담배 배우든가 이런 식으로 농담하시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런 일들이 좀 쌓이면 섭섭함을 넘어서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자가 또 담배 피워서 흡연 구역을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엄청 뭐라 그래요? 진짜요. 막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또 웃긴 건 여자가 흡연실을 들어가잖아요. 또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하시다가 막 사무실에 같이 막 우르르 가가지고는 막 지네끼리 막 아까 야 그 여자 담배 피는 거 봤어? 막 이러면서 뒷담화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초 직장은 좀 어때요? 네트워크 방식이 남초랑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듣는데 너무 한숨 나왔어. 듣는데 너무 기빨려요. 듣기만 해도. 아, 진짜. 저는 당연히 담배 타임, 커피 타임 이런 게 없어요. 커피도 같이 안 마셔요. 그냥 이거 자율성이니까 저는 근무지가 여러 곳이잖아요. 근데 다 여초인데 한 곳은 저는 아예 진짜 프리랜서처럼 밥 먹는 것도 저 혼자 쑥 나갔다 먹고 와도 아무도 말 안 하고 한 곳은 제가 한 번도 같이 먹어본 적 없어요. 제가 항상 방에서 먹고 커피 혼자 마시고 막 이렇게 해도 아무도 나에게 터치한 적이 없고 그리고 뭐 같이 먹으러 갈래 하는 말도 없었네 그러고 보니까 아무도 모이지 않아요. 생각해보니. 그냥 근데 대신에 원래 모임처럼 월에 한 번씩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다 같이 만나서 하고 뭐 근데 단톡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단톡도 막 이렇게 뭐 회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로나 이슈 이야기하고 뭐 우리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건가 말 건가 오늘 일하러 갈 건가 말 건가 이 정도밖에 얘기 안 하지 거의 울리지도 않고 막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면 나이 많으신 분이 조용히 하라고 해요. 그러면 아무도 말 안 해요. 네,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정보도 저쪽이 뭐 어떻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되게 다들 효율적이다. 결별적인 네트워크 다지고 뭐 필요할 때는 연락하고 뭐 그 정도이지. 저도 이렇게 막 회사 사람들이랑 친한 게 좋았는데 이제는 약간 거리가 어느 정도 서로 지켜지는 게 확실히 맞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사이에서 몇몇 분들은 트러블이 발생하면 이래서 여자들이랑 일 못하겠어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약간 동의 안 하고 그런 생각하면 남자들이랑 이렇게 일하다가도 트러블 생기면 남자들이랑 일해서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할까? 안 그런 하잖아요. 걸 그쵸. 맞아. 여자들이라고 하면 항상 피곤하다. 여자들은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출석 낮은 남자도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라면 어느 직장에 가고 어떤 성별을 만나든 항상 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제 제 직장에서 물론 여자든 남자든 또라이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성별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또라이여서 그렇다라고 그냥 또라이 생각하지. 보존 법칙. 맞아요. 그래서 뭐 딱히 뭐 이런 게 네트워크를 회사 내에서 우리가 막 다져야겠다 이런 방식은 없는 것 같아요. 또 한숨 나왔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여자의 적은 여자. 그쵸. 뭐, 여정녀. 뭐 회사에서 뒷소문 내는 건 다 여자고 막 이런 이따위 말들을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밖에서 먼저 나서서 성별을 나눠서 이제 비교하는 말은 전 정말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 누가 먼저 저한테 저런 말을 하면 전 제가 남초에서 일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저런 말을 하면 아니 난 내 경험으로 남자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진 않던데 저는 이렇게 받아치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진짜 뭐 여자가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전 진짜 너무 유치하고 싫은데 근데 상대방이 먼저 나서서 차별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약간 동조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말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있잖아요. 회사의 모든 소문은 흡연실로부터 나온다. 아,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저 이거 느꼈거든요. 네. 막 진짜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루가 모르게 막 분위기가 바뀌어요. 확. 진짜. 그러니까 한 번 타겟이 정해지면 되게 무섭게 배척해요. 정말 잔인할 정도로. 네, 맞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대상은 여자가 되게 쉽죠.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고 있으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더 끈끈해지게 하는 어떤 장치로 활용한다 해야 되나 그런. 그쵸.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제 착각일 수는 있어요. 제 착각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보면서 속으로 저럴 필요가 없는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정말 속상한 거는 같은 여자가 저런 말을 했을 때예요.
예, 같은 여자가 음. 뭐 여자애 저건 여자라더니 여초 정말 피곤하다, 남자가 더 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아, 맞아. 저 진짜 너무 허탈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아, 물어뜯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말 들으면 저 그런 거 아니라고 맞아. 그냥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스탠드가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그런 경험을 희생양처럼. 했으니까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 계셨던 사수분이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너무 아니었거든요. 정말 너무 아니었어요. 진짜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했었던 얘기를 하면 주위에서 다들 진짜 이 크레이지랑 미친 단어라는 단어가 막 나올 정도였어요. 진짜 막 놀랬거든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거. 제정신이 아니다. 놀랬는데,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하루하루 되게 놀랄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고 제가 지금까지 좀 오래 일했잖아요. 오래 일했는데, 예, 제가 출근하기 정말 싫다라고 느꼈던 적이 딱 하루 있었거든요. 하루 있었는데 그 사수분이 있었을 때였어요. 얼마나 이상한 솔직히 사람이었으면은. 내가 회사에서는 이렇게 맞춰주지, 비 맞춰주지, 사회에서 만나면 내가 진짜 상종도 안 한 인간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또 그분이 여자라고 해서 전 밖에 나가서 여자랑 일하는 거 정말 피곤하다 저 이런 식으로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예, 왜냐면 그런 말을 함으로써 여자한테 불리한 상황을 지금 더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일반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응.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쵸? 성별의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세상에 딱 2개밖에 없는 성별을 진짜 싸잡아가지고 이 성별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뭐 그런 건가? 막 여자들끼리는 막 쉽게 막 술 한잔해서 막 으쌰으쌰하고 뭐 그런 게 없고 약간 좀 조심하고 뭐 그런 걸까? 뭐 그런 걸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근데 에이. 제가 여초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으니까 막 여초에서 근무했으면 아니 나 여초에서 일해봤는데 안 그렇던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반박을 그쵸.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물어와요. 너 여초에서 일해봤어? 어.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이제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오는 건 너무 유치한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네가 근무를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런 대답이 돌아오는 거죠 저한테. 본인들 근무해본 것처럼. 근데 저 여초 직장에 근무하잖아요. 근데 남초 직장에 근무하는 친구가 그런 얘기해서 아니라고 하면 네가 아직 큰 데서 일 안 해봐서 그렇지 이 말이에요. 이 사상 안 변한가 봐요. 네가 뭐를 안 해봐서 그렇다. 안 변해요. 왜 네가 뭐 자기네처럼 이 정도 아니었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 안 통하던데. 네가 뭘 알아. 뭐 저는 너무 딱딱한 거 이거는 그런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여의주 네. 독서 모임 가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제가 나요. 지금 여초에서 혹시 일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느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아닌데? 나 한 번도 그런 거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이상하다는 듯이 말해주셔가지고 맞는데요. 저또 심통이 트이고 너무 좋고 그래, 이거야. 그랬죠. 저도 이진님 말씀처럼 진짜 그런 생각이라면 어떤 성별과 일하더라도 일 똑바로 못할 것 같아요. 진짜 힘들 거라는 말씀 저도 완전 동의해요, 진짜. 그 색안경을 끼는 건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그냥 방해할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회식 관련해서도 제가 입사한 초기 때는 회식 참여가 좀 암묵적으로 강요된 적이 좀 많았었거든요. 약간 부선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는 회식이 딱이다. 뭐 친해지려면 술이 들어가야지 뭐 서로 이렇게 속을 트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술자리에서 좀 친해지기 쉬운 것도 부분적으로는 동의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술이 꼭 있어야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필수인 건 아니잖아요. 이게 술이 없어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멀쩡한 정신으로도 자기 생각을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원하면은 그런 거를 또 이제 해라 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약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여성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유독 색안경 끼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세요. 유독 여성들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계모임 정도의 사교 모임으로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성들의 네트워크는 인맥 자체를 좀 사회적 자본으로 보고 모임의 목적이 친목이든 커리어든 상관없이 장려되는 것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성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는데 좀 공감하시나요? 그럼요. 그 왜 소위 미디어에서만 봐도 막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막 남자가 사업하려면 이런 것 좀 해야 돼. 너가 뭐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원래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야. 승진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막 그런 뭐라 그래야지 이미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편견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막 여자끼리 모이면은 시댁 얘기, 뭐 성형 얘기라든지 뭐 아니면 아기 얘기, 아니면 뭐 남자 얘기들 이런 것만 할 거라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저런 주제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건설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면서 건설적인 얘기로만 똘똘 뭉치는 모임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를 토론하는 모임도 있고 또 뭐 커리어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소통하는 모임도 있고 저희 독서 모임만 해도 되게 그 생산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누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약간 뭐 여자가 뭘 알아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막 업신여긴다 그래야 되나? 뭐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그래서 오 그런 것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얕잡아 보는 듯한 거 그런 태도 그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눈빛에서 그게 느껴져요. 그 분위기에서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요. 아니 근데 막상 얘기하면 맞아요. 별로 뭐 그렇게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렇던데. 아니 말을 하면 되게 오히려 그 편협함이 되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쵸. 느끼셨죠? 그 그러니까 그런 얕음.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교통사고에 대해서 뭔가 얘기 나오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교통사고율이 여자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차라리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자들은 지그때밖에 몰라서 이기적이야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고내고 싶어서 사고내나? 그러니까 지그들밖에 몰라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뭔 소리야. 근데 그분이 약간 좀 이런 종류의 얘기를 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는 게 자주 하시거든요. 상습범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뉴스거리를 말을 하려고 해도 무슨 기상천외한 해석이 나올지 몰라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 쿠쿠 이거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 하여간 소땡. 그 유명한 그 전기밥솥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 봐 남자들이 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뭐라는 그렇게 거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반 애들 전부 다 네 이랬는데 선생님 혼자 야 맞잖아. 야, 밥솥 누가 많이 써? 여자가 많이 쓰지. 그러니까 여자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되게 제멋대로 논리다. 되게 뻥쳐가지고 너무 황당하니까 이제 말을 못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전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 이렇게 말했겠죠. 선생님 돈 벌려고 만듭니다. 이랬겠죠. 돈 안 받고 만들 거면 인정해준다. 근데 아니잖아요. 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매체들을 소비하는지 이런 게 조금 예측이 되죠. 네, 맞아요. 은연중에 남자는 돈과 업적을 생산해내는 주체로 보고 여성은 남성이 만들어낸 돈을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주체라고 보는 인식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맞아요. 저희 회사 남자 동료분들도 지나가는 말로 여자들은 좋겠어. 힘들면 일 그만두고 남편 월급 받아서 쓰면 되잖아. 세탁기가 빨래 다 해주고. 이런 맞아. 얘기를 농담 삼아서 꼭 하세요.
맞아, 취집 이 단어 진짜 싫어요. 취집 최고 싫어. 저는 근데 그게 그 분의 사상이 검증되는 순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실의 순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맞아. 그리고 또 가끔씩 회사 내 여자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임금 협상 관련 대책회의 이런 거를 뭐 많지도 않아요. 정말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끼리 비밀리에 모이고 흩어지거든요. 이게 민감한 인사 관련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자 상사 동료들한테 알리면 피곤해지더라고요. 네. 막 괜히 알리면은 너네가 막 모일 일이 뭐가 있어. 커피나 마시려고 또 모이는 거겠지. 막 이러거나 뭐?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여자는 여우다. 이런 고정관념이 강한 좀 옛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하시는 말씀이 또 무슨 여우 같은 꿍꿍이가 있길래 너네끼리 모여? 왜? 이러면서 막 필요 이상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되게 비아냥거리고 좀 비꼬고 그러네요. 자기들도 다 하면서 그런 거. 네.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끼리도 우리끼리 TF를 결성해서 공식적으로 집단 지성을 좀 모아서 더 발전 방향에 낼 수도 있고 네. 멘티, 멘토처럼 조언을 비교적 자유롭게 주고받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아직 조금 나이가 많거나 조금 더 좀 흥선대원군 같은 분들은 그걸 좀 인정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인식이 아직은 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약간 무슨 내로남불도 아니고 내가 하는 거는 뭐 좋은 거고 네가 하는 거면은 뭐 되게 그냥 되게 얕고 쓸데없는 거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아, 진짜 맞아요. 내로남불. 그 단어가 지금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느끼는 건데 인식이 좀 많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사실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커리어를 쌓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뭔가 여성분들한테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갖고 있는 여성들의 네트워크, 뭔가 네트워크를 가진다는 거 자체를 되게 사치라고 여기는 뭐 남성분들 그리고 더 윗상사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사회에서 정말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고 또 정말 여기저기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혹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회사 내에서든 혹은 밖에서든 자유롭게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여성들의 네트워크의 현주소와 문제점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내 후배 혹은 뒷세대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싶은 여성 네트워크의 환경이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다들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일부에서 북도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흐린 눈이 필요하다고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허물이 아닌 이상 좀 덮고 갈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이 자기 검열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이제 인류 역사상 길게 차별을 받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간 틀이겠죠. 이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보면 그냥 안 된다는 것만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뭐 막 남자들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실수 좀 할 수 있지. 특히 꼭 성문제 나올 때마다 남자는 다 짐승이야. 성욕구를 억제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 조심해야지. 남자가 큰일 하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게 여자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이 이제 스스로한테 또 서로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더 말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범죄가 아닌 이상. 그리고 사실 그 기준이라는 것도 다 개인적인 거고 한 개인의 맞아요, 시각이 맞아요. 정답이 될 순 없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좀 인정하고 좀 나와 달라도 일단은 우린 약자니까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려면 뭉쳐야 되거든요. 뭉쳐도 힘들 판에 무슨 맞는지도 안 맞는지도 모를 그런 기준으로 넌 통과, 넌 탈락 이렇게 할 상황은 지금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거면 이제 안 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뭐 사회 현상에 대한 특히 젠더 의식에 대한 이제 그 사람의 시각이 나랑 조금 다르다고 해서 너무 쉽게 등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또 같이 지내다 보면은 생각이 바뀔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아까 말했던 그 독서 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때까지 쭉 가져왔던 어떤 스탠드 입장이 있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달랐던 의견을 나중엔 제가 또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등 돌리지 말고 어떤 네트워크든 간에 좀 보듬어주면서 서로 최대한 길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기회를 줘보고 이해를 할 만한 시간을 두고. 맞아요. 사실 저는 그 여초의 직장이고 남자가 가만히 콩나듯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여자 중심으로 흐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뒷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준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다들 잘 해나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쪽은 온오프라인으로 스터디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 네트워크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얘기하면 여자들만 모여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자기가 남초 직장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남자들은 무조건 쿨하고 남자들은 이런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자기가 선입견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초에서 일하더라도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내려놔도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도 바깥에서 그런 이미지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사실.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저절로 그게 맞는가 보다 하는 그런 인식이 막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서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네트워크가 진짜 되게 이상적인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막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24시간 생산적으로 살지는 못하겠지만 서로 보듬어주고, 아까 누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서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또 시야도 넓혀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딱 저희 여의주 팀이 제 기준에 있어서 되게 이상적인 여성 네트워크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욱더 키워나가고 발전시키는데 되게 기여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 막 되게 의욕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별로. 근데 약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건설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서로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에너지를 서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불 원정대가 여성 네트워크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효리 언니가 30초 노래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업계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나중에 유튜브 광고나 CM송으로 쓸 생각하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30초 노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인사이트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정화 언니가 나 이번이 마지막 무대일지도 몰라 이러면서 계획적으로 동정심을 유발해서 유재석이라는 국민 MC를 어쨌든 자기네 그 무리 안으로 자연스럽게 인재 영입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전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 또 특히 약간 가요계 후배인 제시와 화사를 자연스럽게 언급함으로써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는 걸 보면서 나도 내가 경력자가 되었을 땐 내가 재밌게 일할 수 있는 판을 짜는 동시에 후배들이랑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오픈마인드 꼰대가 아닌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저는 마음이 먹히더라고요. 네. 콧소리 났어. 그게 사실 당장 롱런 중인 여성 네트워크를 전시하려고 해도 대표적인 곳이 아주 소수로 떠오르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사실 지금 딱 생각하기에도 제가 요즘에는 팟캐스트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팟캐스트에도 여자분들끼리 모여서 성공적으로 네. 운영하시는 그런 팟캐스트가 한
제가 일단 듣고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군데가 있어서 네. 지금 생각나는 건 사실 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롱런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는 여성 네트워크가 부족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인스타,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페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모이고 흩어진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또 저 역시 온라인을 통해서 여의주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완전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시너지를 폭발적으로 내고 절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퀘스트들을 깨면서 팟캐를 열어보니까 뭔가 어떤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그렇죠. 저는 언제 그걸 가장 느끼냐면 우리가 정말 시너지가 대박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저희가 정말 많은 회의를 합니다. 뭐 행아웃으로도 많이 만나고 코로나 이전에는 직접 대면으로 많이 회의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들 실현을 해내세요. 근데 그건 단 한 명이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손재주 좋으신 분들께서 그림도 그리고 그 유튜브 썸네일도 만드시고 편집도 하시고 녹음실도 다 예약하시고 각자가 뭔가 정확하게 분업이 되어 있고 각자가 잘하는 걸 또 도맡아서 하시고 거기에서 정말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라인에서의 네트워킹 조직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저도 여의주를 온라인으로 처음 만난 거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 물론 뭐 지금도 많은 플랫폼들이 있지만 여성들의 네트워킹에 좀 더 적합한 여성분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이렇게 모이고 계시는 온라인상의 많은 점 조직들도 결국은 오프라인으로 옮겨갈 거고 지금보다 더 여성분들의 네트워킹이 활발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될 거예요, 그렇게. 네, 코로나만 없어진다면. 근데 저는 약간 사회가 바뀌고 있는 걸 약간 체감하고 있거든요, 피부로. 맞죠. 네,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입사할 때랑도 또 되게 변했고, 4년 전인데. 맞아요. 내가 변해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나도 이런 거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해야겠다. 그런, 뭐라 해야지, 책임감, 의식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한테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니까,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여성들의 네트워크 2부는 재밌으셨나요? 다음 주에도 꼭 찾아와 주세요.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의주는 언제나 청취자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 여의주77과 드래곤볼 051 네이버.com으로 나누고 싶으신 주제나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참, 저희 유튜브도 있습니다. 여의주의 금손들이 얼마나 많게요. 썸네일에 진심인 사람들이 만든 귀엽고 깜찍한 일러스트 구경하러 한번 와보세요. 정말 잘 그렸습니다. 그럼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